자료를 쭉 보니까 주로 이제 생태계 쪽 주로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생물도 살지만 사람도 하나의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해양도시로의 뭐 혁신적 전환인데 이게 아래에 이제 영문으로 해놓은 게 이제 사람, 그다음에 오션, 리제너레이션 재생 요즘 얘기하죠. 트러스트. 이렇게 앞자만 따면 사실은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의 해양을 너무 항만 중심, 개발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포트의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해양, 그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을 가끔은 레볼루션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완전히 혁명적인 전환이 있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소도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공간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듬 분석인데 사람이나 공간이나 다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리듬이 있으세요. 우리가 리듬을 어디서 느낄 수 있나요? 어디서 느끼세요? 내 자신한테 리듬이 느낄 때 저는 제 심장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맥박이 띄워줘야지만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이나 병원에 갔을 때 항상 심박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막 부정확하게 뜨면 부정맥이다, 건강하지 못해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공간 역시도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이제 맥박과 같은 이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불규칙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듬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숨을 잘 쉬고 있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가. 숨을 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을 할 때, 공간 연구를 할 때도 역시 이게 한번 잘 들어보면 이 지역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리듬을 잘 타고 가면은 이 리듬 타고 가면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맥박을 치면 맥이 어떻게 뛰면은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이게 공간이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내고 있는 그런 리듬이 뭔지 이게 잘 듣고 있으면은 이게 얘가 어디가 아팠구나, 지금은 건강하구나,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해양도시라고 했었을 때 해양도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해안과 접해 있는 도시들인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메가시티들이 사실은 다 해양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양에만 집중을 했지 사실 이것을 도시 발전하고 연결을 해서 고민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성부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거꾸로 놓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긴데 우리가 이렇게 해양 많이 지출한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의 바닷길을 하나 만들었구나. 길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걸어가고 교류하는 공간도 있지만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주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경제, 문화, 교류를 하면서 하나의 큰 어떤 경제, 사회, 문화권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사실 이 교류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물류의 이동, 이거에만 사실 초점을 맞춰줬거든요. 근데 예전에 르네상스나 아니면은 이게 상인들이 했었을 때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물론 약탈도 하고 이렇게도 했지만 서로 문화가 이제 만났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오스트리아에 시드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부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류를 통해서 사실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화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과 이제 도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해양은 뭐 제가 뭐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근데 해양과 도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다에는 사실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살지는 않잖아요. 거주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도시는 이제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권력이나 자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GDP의 이제 8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양도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양과 도시가 만나서 하나의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이거 해양만 관리해야 돼, 우리 도시만 관리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랑 만나면 도대체 뭐가 되지?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양은 사실 공유재거든요. 인류의 공공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꾸고 관리해서 우리 후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지역은 사유재하고 공공재, 공유재가 섞인 공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소유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다를 관리를 할 때 너무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공유제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지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도시들이 과연 단순히 이제 수산 쪽만 이렇게 있는 어촌이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이제 해양 쪽 이용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큰 해양 중심의 이제 광역 경제권이 생겼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도시가 발달을 한 것은 해양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 확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산도 뭐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도시하고 해양 중심의 어떤 그런 큰 광역권보다는 그냥 뭐 도시 중심 뭐 이렇게 하고 뭐 바다는 건강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에 있는 해양 도시의 경쟁력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해양과 도시에 대한 총 자산을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시키는가가 이제 총 관건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도시 안에 해양이나 항만이 들어와 있다가 이제 항만이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그 도시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이 분리된 지역이 보니까 도시가 너무 침체가 되고 쇠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시 이것이 이제 연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어떤 도시들은 이렇게 그 혁신적인 전환을 하고 어떤 지역들은 이렇게 슬럼화되고 쇠퇴되는 경우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전체 그 해양도시의 패턴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혁신적인 전환을 하는 것들은 어떤 이제 전략을 썼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해양 클러스터도 있고 스마트 전략도 있고 수변에 대한 재생도 있지만, 가장 제가 눈에 띄게 좀 중요한 요소는 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했는지, 그 다음에 생태적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혁신적인 요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필시티 독일 뭐 항만재생으로 굉장히 성공한 지역이잖아요. 뭐 스페인의 빌바오. 거기는 사실 거기 다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좀 새로운 경로로 이제 발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 사례는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해양 쪽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한번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해양 쪽에 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항만, 뭐 해수욕장, 뭐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자산들이 과연 어떻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해양도시는 어떤 지역의 총 자산을 융합하고 종합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지금 시도 사업들도 제가 다 한번 골라봤었어요. 근데 물론 지역에 맞게끔 하는데, 과연 이런 우리의 이제 해양에 있는 이 사업과 이 인프라들을 과연 잘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이것을 지역 발전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자산들이 이제 앞으로의 혁신적인 요소는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문화와 인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가야지 되는데 이제 문화라는 게 뭘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사람이 있으면 문화가 있는 건데 문화가 뭘까요? 우리가 뭐 문화 중에 여기 에코뮤지엄이잖아요. 문화 한 바닥씩 하시는 분들 문화가 뭘까요? 문화는 되게 좀 추상적인 단어겠는데 제가 저 스스로 했을 때는 그냥 일상의 삶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의 삶. 뭐 거창한 무슨 고급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제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이 코비드 시대의 문화인 거고 이런 이제 교류를 하는 것도 문화인 거고 이런 일상적인 것하고 평범한 것들에 어떻게 이 연결된 삶의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어떻게 하면 이게 도시에 이제 이것을 녹아들이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도시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나보다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제 창의성, 창조성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상상력들을 그다음에 이 평범한 삶의 공간에 어떻게 녹아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드느냐 이게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건이 뭘까? 이게 어떤 해양의 인문도시에 대한 조건이 뭘까?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바다와 도시를 어떻게 이제 리터러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바다 도시를 어떻게 연결을 할지인데 궁극적으로 해양과 인간과 이제 문화의 가치가 그 삶과 일상과 공동체의 가치와 만나면서 하나의 이제 다시 문화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포용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건데 우리는 도시의 가치보다는 이제 해양의 가치를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명, 그 다음에 공유, 개방, 자유, 교류 이런 것들이 저는 해양인 것 같아요. 좀 우리 갇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런 이런 해양의 가치가 인간과 문화의 도시 가치랑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시가 좀 혁신적으로 변화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역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소설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 소설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이게 프랑스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 그게 뭐냐면 오멜라스라는 곳이 굉장히 유토피아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 온화하고 말도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말의 표정도 굉장히 너그럽고 어떻게 이것을 무슨 언어로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오멜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느긋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지하 감옥에 아주 어린 꼬마,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린 꼬마가 학대를 당할수록 이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계약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평생 이 어린 아이를 한 번은 봐야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지하의 어떤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앞에 있는 대걸레 2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거길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 아이는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조건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러 와요. 그 아이를 보러 오면은 어떤 사람은 구역질을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그냥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냥 잊어요. 그냥 잊고 그냥 나의 행복한 삶을 유지를 해요. 약간의 어떤 그 죄책감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수가 어찌 보면은 소수의 어떤 행복 그 고통 속에서 다수 행복을 찾는다라는 건데 제가 그 책을 읽었다면서 느꼈는데 뭐니 우리 바다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도성장기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토지 면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GDP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때 굉장히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급격히 이제 국토 면적이 증가를 했죠. 이 국토 면적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새 땅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땅이 궁극적으로 매립이 된 땅이고 바다를 메꿔서 이제 땅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속성이 바뀌어버렸죠. 보시는 것처럼 발전시설 용량의 거의 90%가 다 연안에 있습니다. 원자력 다 100%잖아요. 화력발전소 다 여기 있죠. 그리고 그 화력발전소와 연결을 져서 산업단지가 무수하게 다 연안에 있습니다. 거의 70%가 연안에 입지를 해 있어서 이 인공해안선도 거의 육지 쪽에서는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도성장기 때 이 연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이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서산 간척단이라고 아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간척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너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너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땅을 늘려놨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으로 늘어났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바다에 대한 것은 공유하고 혜택을 나눠받는 건데 그 혜택이 어디로 갔지? 여러분들 혜택 받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연안 쪽에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생력이 떨어진다든지 초고령화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어촌 지역에 뭐 고령화, 지역소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과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 가서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인구가 줄고 뭐 저출산이 됐기 때문에 그럴까? 전 그것만이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이런 고도성장기 때 이런 지역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사실은 이미 그 정조 기반에 대해서 많이 이걸 약화시켰던 건데 실질적인 본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자꾸 주변 보호만 도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아까 뭐 정책 국가 정책이 어쩌고 하지만 너무 우리는 정책적인 틀에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장은 오히려 정책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책들은 현장보다도 그 틀 안에서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가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정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야 이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여러 진짜 아픈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서부터 해서 안면도, 그 다음에 군산, 목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천항만 보더라도 사실 여기 차이나타운이 있죠. 근데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가니까 짜장면집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보셨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에 제일 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우리 근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더라. 일본 문화 있지,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 있지. 근데 그런 다양성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소비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공간에 오면은 내가 과거에는 우리가 인천이 이랬었구나. 여기가 처음 개항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구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짜장면집 하나로 모든 게 이제 그냥 짜장면. 제가 사실 이거 대학원 때 여기 이제 개발되기 전에 이쪽 잡사를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야 여기가 무슨 옛날에 무슨 은행이었다 뭐였다 이런 흔적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또 메가도 공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거를 내가 몰랐을까 막 그랬는데 가보니까 한 20년 뒤에 가보니까 너무 짜장면집만 있어가지고 사실 놀래요. 사실 이게 문화적 다양성, 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이고 점이적인 공간인데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군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은 굉장히 아파요. 그쵸? 왜 아파요? 여기에서 쌀수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다리가 뭐냐면 뜬다리입니다.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부장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3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요 앞에 이제 그 군산에 있는 어떤 그 근대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 바다에서 여기 딱 끝났어요. 이게 사실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고 목포도 마찬가지죠. 사실 목포는 뭐죠? 예, 항구입니다. 근데 항구 가보셨어요? 그리고 항구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일제시대 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녀상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생겨났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쭉 바라보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 이게 전체 바다 앞에 있는 섬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크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광양만입니다. 이게 옛날 그 저기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던 그 도면이에요. 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뭐 여기 제철 들어서 있고 항만 들어서 있고 여기 수산단 있고 여기 저기 뭐죠 묘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 이 광양만에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김양식이 있었다는 거? 여기 그 섬진강 쪽에 쭉 내려오면 태화라는 태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시성을 가진 김 선생님이 여기에 해서 지금 거기 김서식지가 사실 이렇게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여기가 순천 외성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 싸울 때 여기 순천에 이렇게 그 저기 외놈들이 와서 여기 이제 성을 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가 사실은 녹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간포, 경주 간포 여기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으세요? 여기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바닷가에 이런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놀이터를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간포항을 가면은 거기 적산가옥이 쫙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깍지길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깍지길이 왜 깍지길인지 아세요? 깍지를 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뜻인 거죠. 네, 서로 깍지를 끼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넓은 평지의 아래쪽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고 위에 높은 곳에 다닥다닥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살았던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아바이 마을 다 아시죠? 이거 뭐 유명합니까? 그렇죠, 순대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그렇죠, 이민 오신 분이 아니라 네 실향민들인데 이게 왜 이분들이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강원도 쪽 지도를 쫙 보시면은 속초가 굉장히 면적이 작습니다. 그죠? 보시면 작아요. 왜 작은데 시가 됐을까? 한번 나중에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온 게 결국에는 이 바다와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초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전쟁 때 일본인들의 어떤 그 저기 일본 쪽으로 오는 그런 식량이나 무기들이 왔던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런 항만이나 이런 거 짓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겠지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지금도 안 끝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어떤 뭐가 남아있다 이것보다도 이 공간에는 어떤 정신과 혼이 있는가 그 정신과 혼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스토리텔링 중요하다 막 이러는데 이야기가 뭐지? 하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야기가 곧 우리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만나는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이런 정신, 우리의 혼, 넋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이 그 바닷가 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재밌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광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갖고 온 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가서 즐겁고 재밌게 놀다 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소비거든요. 근데 이게 가서 놀고 그냥 재밌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우리 바닷가에 오면은 저는 뭐 어떤 섬을 가면은 그 오랜 그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 공간에 오면은 존경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지역을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와서 막 그냥 흥청망청 있다가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 코비드랑 연결쳐서 어찌됐든 굉장히 좀 그런 지역 단위의 소규모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 소비를 이쯤에는 한다는 거죠. 어떤 물적 소비보다도 내가 이제 느끼는 가치에 대한 소비를 가서 지역에 가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양관광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와서 하는 이런 관광이 뭐냐면은 보면 뭐 경관에 대한 감상, 휴식,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어떤 중소도시에 간다거나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먹거리를 먹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바다는 이렇게 막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생태계적으로 좀 건강하면서도 문화적으로 다양하면서도 내 가치를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코비드 이후에 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정말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한 도시들이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국의 홀인데 이걸 헐이라고 해야 돼. 헐 이래야 될지 훌 이래야 될지 헐이 맞아요? 네, 헐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 코비드만 아니었으면 한번 다녀왔을 텐데, 근데 이쪽 스터디를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이게 가장 가난했던 항만수산도시에서 해양문화도시로의 전환은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가디언지의 그 헤드입니다. 가디언지에 이렇게 나와서 이 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를 보니까 2017년도에 영국의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계획을 할 때 도시 자체를 계획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실은 이 바닷가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설계된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시 해양을 생각을 안 하고 도시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상충이 되는데, 이것을 해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어떤 이런 주거지들은 좀 뒤쪽에다가 놓고 요 앞에 이제 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커뮤니티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요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이 앞은 요즘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해수 침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포트들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린포트로 설계가 되고, 이런 기존에 있었던 선박들을 이제 다시 복원시키면서 박물관으로 만들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우리 요즘에 말하는 이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 노네? 바다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잘 노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배들이 건조한 데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해양 개발하면은 사람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놀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좋았어.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수족관도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더 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해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물고기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모양도 좀 그럴싸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2017년에 문화도시를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어버 홀이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게 내가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온 몸에 파란색 페인팅을 하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들입니다. 네. 네네. 멋지죠? 네.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우리 이거 하면 난리 나지. 땅에 윤리가 떨어졌고, 이 남녀가 무슨 옷 빨개 벗고 이러고. 이 이제 예술적인 소양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거 보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찾은 거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될까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해양 소양, 우리가 해양에 대한 소양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짐이죠. 그걸 이제 이런 해양에 대한 이해, 나는 인간으로서 해양을 이해하고, 나는 의미 있게 해양을 이야기하고, 나는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런 어떤 해양에 대한 리터러시 시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근데 우리는 이런 소양을 가져지기 전에 그냥 너는 뭐 해야 해, 우리는 해양을 관리해야 돼, 우리는 건강해야 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알므로써 스스로 내 소양을 이제 갖추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코펜하겐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사실 항만 재개발을 하면서 한 사진들이에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이게 뭘까요? 건물입니다. 예전에 곡물 창고였는데 지금은 아파트하고 상호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접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개발할 때 이렇게 그 가옥들 있고 여기 앞에 배도 이렇게 한 척씩 있죠. 멋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그 바닷물이 올라가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1m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요 데크입니다. 우리 데크 많이 있죠? 비 오면 어때요?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 데크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이거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도 이제 그 바닷물에서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가진다 할까? 그런 거를 없는 이런 나무들을, 지역에 있는 나무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가보면은 조금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말 하나하나 손길을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코펜하겐 안쪽에 보면은 이런 다리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이 하나의 만을 다 모든 걸어서나 바이크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 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바닷가 가면 어때요? 딱 가는 순간 어디 가지? 어디 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인허 허버가 많아요.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 포항, 포항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 지역들을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이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그 보면 우리는 정부에서 10억 용역 할 사람 붙어. 그러면은 엔지니어 딱 붙어. 전문가 의견 수렴해. 그럼 전문가 몇 명 그렇고 이게 몇만 해. 수렴 다 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젊은 설계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항만 이해관계자, 도시민, 저는 청소년이 들어갔다는 거에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 기업.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혁신적 포용성장 무슨 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2045 계획인가? 그래서 2045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정책 발표를 갔는데 너무 이상한 게, 내가 45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근데 이미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신 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살 애들이 이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시각으로 그걸 보면 무슨 혁신적 포용이 뭐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진짜. 얘네들은 이런 공간을 원하는구나. 그런 공간이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역시 건강과 재미입니다. 이 펀이죠, 펀. 재미가 있어야 돼, 바닷가에 오면. 우리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냥 보고 보고 힐링.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모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연안해양에 대한 철학을 항상 가지고선 정책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가? 라는 이런 바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공간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인간의 활동의 철학과 연결져서 이것을 좀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지 된다라는 거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예전처럼 해양, 수산, 항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해양과 도시가 만나서 신해양 도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해양 도시는 여기 제가 이제 스마트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스마트 많이 하죠. 똑똑한 도시를 만들자라기보다도 여기 안에는 S는 이제 서스테너빌리티, 세이프티 제일 중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M은 메리트, 마케팅, A는 어메니티,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질리언스, 그 다음 리커버리, 회복에 대한 한 대 빵 맞더라도 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력.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톨레랑스. 그 다음에 하나 제 트레저는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도 보물처럼 이렇게 잘 가꾸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상상을 넘어 해양 가치가 살아있는 이게 시티를 보여요. 이게 우리가 보통 도시를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시티 시티를 만들어요. 시티가 아니라 시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붙이면서 마지막 Y에 야드를 넣었어요. 야드 넣고 제가 스스로 박수를 쳤어요. 그래, 도시는 마당이어야 돼. 누구나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도시를 너무 기능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는 앞으로 이게 마당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이런 이제 해양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역 발전과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지금 경기만권이라서 제가 경기만만 사실은 들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해양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경기만권은 공정경제해양권이라고 넣었어요. 제목을. 왜 넣냐면 이거는 경기만은 공존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누구 하나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가치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이 바다에 다 가치가 살아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특히 시어부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부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도시들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군산인데 군산도 역시 이런 이제 각각의 장소들에 대한 연결성을 어떻게만 가지면서 해안과 연결을 져서 이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런 도시 계획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런 지역 혁신 전략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산업적인 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도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소프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소프트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 결국엔 그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재를 어떻게 이제 융성을 시킬 건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그 영도에 보면은 부지가 하나 있다면 바닷가 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것을 무슨 산업 무슨 뭘로 만들어서 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냥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라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바다에는 플로팅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애들이 바다에 위에서 자는 경험도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에서 그냥 애들이랑 만나서 놀 수 있게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부산에 너무 좋은 기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또 오겠죠. 우리는 정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류 인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순환이 돼야지 돼, 순환이.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막 인구 감소 문제니까 우리가 몇만 가지 인구를 증가시켜야 돼. 아니,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그걸 확보해요? 밑돌 빼다 밑돌 박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구들이 돌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어촌 가서 한 달을 살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제주도 사람이 부산에 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교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해양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이런 재활용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다 뭐가 만들어져요?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창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여기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살았던 헬리팩스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코스트가 해양경비대 건물이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이런 플랫폼, 창업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기 해양 기자재들을 학생들이나 누구나 와서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업 플랫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창업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투자자. 나에게 투자할 사람 만나고 싶은데 투자할 사람은 없어요. 창업하는 사람만 있어요. 거기서 무슨 창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 지원 받으면 떠나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그런 플랫폼 거기 가면은 그 창업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엔젤 투자가나 그 다음에 투자가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게끔 해주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친수성과 생태적 건강성은 뭐 이거는 책에 보면 나와 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코펜하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그 워터프론트의 그 목표가 제가 참 비전인가 고린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에서의 보면은 물과 더 가깝게입니다. 우리는 보면 물만 보고 좋아 이거잖아요. 여기는 가서 물을 만지고 내가 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바다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하죠. 그럼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질 관리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어마어마한 큰 배인데 이 배는 책만 있을까요? 이거 보니까 애들이 자전거 타고 배가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왔다 갔다 하고 놀이공간처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난 우리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정보관계자 만나면 에이 안 돼. 우리 선배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이거 최시작하는 거는 이거 10년 뒤에도 될까 말까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네 기운이 꺾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경기도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혀져. 뭐 이거 걷어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100mm 어촌 체험 가보셨어요? 네네. 들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어촌 체험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매양리죠. 저는 이 여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매양리를. 그래서 몇 번씩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뭐 평화공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복원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큰 공간에만 집중을 해서 있지만 이런 매양리 같은 공간은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되는 공간이거든요. 얼마나 이 시기 때 이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도 거의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이제 경기도의 해안은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혁신 지수도 높고 뭐 경기도 하면 인구도 제일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해안은 너무 그 어린아이 같아요. 오멜라스에 나오는 경기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관체계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이런 혁신적 전환에서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우리 해양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결국에는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의 SOC 사업과도 연결이 되면서도 그 궁극적으로는 장소의 복원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장소의 의문적 가치와 유관의 연설의 전문가 저저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이거 어디에서 따왔냐면은 경주에 가면은 경주문화원에 경주문화인의 선언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그치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기본이 되는 단어를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게 자발적인 연구 모임으로 항만과 도시 연구 실천 네트워크를 저희가 얼마 전에 구성을 했고 12월 15일 날 일단 첫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연구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대학에 계신 분, 기업에 계신 분,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몇몇이 이제 뜬모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짜장면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걸 하면서
포트 앤 어반 리서치 네트워크 앞에 앞자를 따다 보니까 푸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푸른이라고 이제 부르기를 했는데 이 푸른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지역에 실천할 것인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1차 이제 세미나를 한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뭐 발기인대 창립총회 이런 게 아니라 다 함께 첫걸음마당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함께 첫걸음을 한번 띄워보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말에 또 책임을 져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다가 또 바빠서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마음가짐 다시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지역이나 사람이나 다 각자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똑같은 빛을 내야 돼. 똑같은 속도로 내야 돼. 여기에 너무 그 필이 꽂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두 아름답게 살려면은 각자의 빛을 내야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큰 우주처럼 여기는 소우주지만 이렇게 좀 서로 발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황순주이고요. 경기만 에코뮤지엄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발표하신 맥락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제가 2015년도에 발제했던 선언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빛나는 별이 한 분 계셨군요. 이렇게 오늘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희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인문지 혹은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만 에코뮤지엄을 이제 제안을 했다면 사실은 오늘은 해양공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 지역의 자원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접근 방법이 훨씬 달랐는데 오늘 많이 제가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일을 경기만 에코뮤지엄 일을 하면서 늘 결핍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게 공간 사회와 그다음에 해안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기업과 장소의 재구성, 재구조와 그다음에 그런 걸 명소화하는 문제, 낱낱이 별들을 좀 어떻게든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걸 하나의 별자리로 인식하고 이렇게 점선면으로 이어가는 이런 작업들이었는데 이게 해양 정책화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오늘 좀 좋은 발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을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천의 도시 특히 이제 계양정 중심으로 해양이나 연안문화 재생과 보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의식을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고 문화기획자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인천 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역의 신화들을 막 새로 원래 있던 이야기 다 묻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신화를 쓰려고 하는 이런 경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점 혹은 아까 대표적인 이제 우리 항구 포구로서의 인천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특별한 방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질문하셨어요? 네. 오늘 인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해양관광, 해양수산 관광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거는 해양수산 정책 안에서만 가능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결국은 그 지역이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그 창조력을 배가시키는 건 결국은 예술의 힘 혹은 이제 문화의 어떤 규모 이런 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뭐 남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뭘 해야 된다 이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항만과 도시 연구실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 이제 그 모임 분들한테 제안했던 건 뭐냐면 우리 캠페인을 좀 하자. 그냥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를 내자. 그게 뭐냐면은 바닷가에 보행권 확보 운동을 좀 우리 한번 해보자. 걸을 수 있는 권리, 바다를 걸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왜냐면 제가 아까 바다는 공유제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철조망이나 그 다음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걸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을 수 있는 권리, 느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한번 시민 운동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원보이스를 한번 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먼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좀 제가 정부 쪽 일을 조금 약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자유로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다에서 걸을 수 있는 그 권리 찾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식자층 중심으로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민사회까지 우리가 한번 이 프로를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만 떠들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어야,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공감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게 컨텐츠 제작을 우리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 아티스트, 예술가들하고도 좀 젊은 예술가들이랑 좀 접목을 해서 해양 쪽에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요즘에 뭐 유튜브, 너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인터파크 그쪽이랑 접촉을 하면서 그쪽도 역시 그런 해양에 대한 컨텐츠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도 이런 컨텐츠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왜 요즘에 한국관광공사에 보면은 그 누구죠? 이날치 밴드하고 누구죠? 그 앰비규어스 댄스팀하고 이제 접목을 해서 그 춤만 추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와 진짜 너무 좋죠. 저 지역 한번 가보고 싶다. 부산 거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더 재밌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그게 저는 이런 소프트라는 것도 결국에 컨텐츠의 힘이고 컨텐츠의 힘이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게 좀 바뀌겠구나.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이렇게 변화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에서 어떤 이런 공감의 영역을 어떻게 확대시키냐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동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발표하신 그 저희가 신해양 도시 체계를 얘기할 때 이제 전 세계 미리 이제 좀 앞서간 도시들을 좀 몇 군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 도시 중에 몇 군데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벌티모어의 이너하버를 아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볼티모어가 안 좋아하는데 이너하버를 만들면서 굉장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깨끗해졌어요. 이너하버는. 근데 그 뒤로 가면 거기서 한 500m만 옆으로 가도 훨씬 더 슬램이 돼버렸어요. 흑인들 동네가 되면서 더 범죄도 늘고 그 지역은. 관광객이고 나서 좋은데 500m나 1km만 떨어지면 도시가 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저는 도시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런 고민이 같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게 좋았던 것이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관광객은 좋은데 놀러 오는 사람들은 좋은데 도시로서 수입은 생기지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들어볼까요? 네. 네네.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시는 아주 칼같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게 뭐 볼티모어 인어하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북항만 보더라도 네네 보면은 사실은 지금 부산 북항이 막 개발이 되는데 뒤 원도심은 다 인구가 줄고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행태를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것을 공관계에다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야 어디로 가야 빠른 길이야 하고 이제 길을 하는 건데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허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제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례들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별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홈리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시내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중소규모의 이제 헬리픽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뭐냐면 정말 포용성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코펜하겐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양극화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만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25% 정도는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주택을 주문해서 그렇게 조화롭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노력인 거고 사실 그 또 지역의 문화를 가면 나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 싫어 나 따로 살 거야 이런 문화도 사실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획가는 아까 그 이너하버에 나온 것처럼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돼서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과정과 어떤 거버넌스로 만들어졌냐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간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과정과 어떤 거버넌스를 얘네가 해서 우리가 그 점만 좀 우리한테 좀 갖고 올 벤치마킹 할 점이 뭔가를 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빙의해요. 저한테 나 여기 살면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구하면서 사심 가득한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면 행복할까? 내가 살면 여기서 정말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임들 만들어서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겁니다.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대구도에서 생태에 대한 변화, 문화에 대한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30년 전부터 한번 이런 활동적인 걸 했었는데 회의를 그때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게 지금 연구원에 계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을 한번 담아서 한번 질문을 드릴 겁니다.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있는데 그럼 생태랑 문화와 관광의 기초는 저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향식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의 문제, 기초가. 그리고 저는 상향식 조직을 이제 해야만이 기초가 튼튼해서 결국은 지역 사람들이 아까처럼 참여하고 지역에 관심 갖는 것, 지역 주민들이 역량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나오는 힘이라고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순간 저희는 결국은 이거 관광이라는 것은 현장을 보는 것이 관광인데 그리고 현장에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거에는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고 흔적이 있다라고 봐요. 그 흔적의 현장에는 지역 주민이 있는 거죠. 결국은 기억과 기록들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흔적들을 가지고 결국은 관광을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주민들이 있다는 건데 과연 주민들의 포지션, 주민들의 조직은 그거를 담보로 한 관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상향식 조직, 지역 주민의 조직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담보로 해서 관광을 해야 되고 에코비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균형 발전 워크숍 가서 했던 얘기인데 균형 발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양적 규모만 확대시키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건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얘기한 게 왜냐면
사실 이게 지역이 그냥 날 것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배제된 채 하다 보면 사실은 지역 주민 스스로도 굉장히 내 지역을 안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이 내 지역을 사랑해야 사실은 그 지역이 이제 잘 발달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 전남에 그 성곽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전남도에서 이제 그 한 3천여 개 섬들, 2천여 개의 섬들을 우리가 해는 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 개발한다, 무슨 지역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제안서 누가 쓰나요? 그렇죠? 근데 그 제안서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모 제안서를 지역 주민들이 쓰고, 그게 그리고 나서 그 주민들이 이제 역량 강화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라는 말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대학을 하나 만들어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나 이렇게 하면은 그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이런 모델들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거는 정말 10년간의 노력이 녹아있는 지역인데, 너무 아쉬운 게 아까 기록 흔적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느낀 게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런 뭐 대부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안 그런 지역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공유돼야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공유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사례들. 저 멀리 우리랑 문화도 맞지 않고 언어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록을 좀 하고, 아까 전에 그런 상향식, 하향식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나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런 데도 있고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으면은 좀 이런 지역과 지역 간의 이런 또 협력이나 거버넌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양 인문도시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가슴 뛰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인천 내양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양과 도시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항만과 도시가 별도로 움직여요. 지금 인천의 항만, 내양은 시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적 개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항만이다, 이거는 바다다, 너희들은 따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도시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인문도시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정말 느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사실은 더 많다고 하는 거고,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건 딱 한 가지, 그 오션 리터러시 개념을 얘기하셨잖아요. 해양 소양.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오션 리터러시라고 생각하려면 특히 NGO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또 만약에 사례가 없다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의견, 이런 부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오션 리터러시에 대한 선언이 나왔었고요.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서로 이해하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리터러시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에코뮤전 아카데미에서 스스로 한번 이런 리터러시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의 거 봐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리터러시 선언이 좀 중요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인문도시 쪽을 어떻게 연구하게 되냐, 그 과정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경주에서 매년 모두랑 심포지움을 해요. 그래서 그때 와서 발표를 하나 해달라 해서 그 경주에 대한 해양 인문도시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려. 다른 건 한 일주일이면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려.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게 불과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같은 공감을 가져야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걸음은 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이런 이야기에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격기만 포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